걸어 다닐 때도 무릎이 아프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해요. 뼈가 있는데 이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잘 정상적인 움직임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아프지 않겠죠. 근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 내 무릎이 휘어졌다. X자 다리나 O다리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골반의 통증이라든지 무릎의 통증이라든지 뭐 발등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내 몸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내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발목부터 해서 무릎, 골반, 허리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무릎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근골격계 질환을 통해서 연골에 대한 파열이 일어난다든지 인대에 대한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아픈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이제 차이인 건데, 자세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육이 단축이 되고 이완이 되고 늘어난 상태가 되고 약해지는 상태가 되고, 자세가 안 좋으면 근육에도 영향이 심하게 가게 되는데, 내가 체중이 허벅지 안쪽에 많이 실리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되고 또는 늘어나게 되면서 힘이 되게 세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얘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나 자신도 되게 힘들고, 이거를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너무 쫙 펴거나 너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게 되면 내 몸은 그 자세에 대해서 편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편하게 유지를 하는 상태가 근육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되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활 습관을 편하게 발달이 되는 거지만 그 발달이 되는 게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고, 불균형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근육이 되게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무릎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내가 어떤 근육이 짧은지, 어떤 근육을 늘려야 되는지, 어떤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이제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고관절을 보고 나서 무릎을 보고 발목을 봤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척추의 모양을 봤을 때 내 척추가 전방경사인 체형이냐 후방경사인 체형이냐, 골반 틸트가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대체적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아픈 경우는 발목에 과사용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발목이 너무 유연하고 아치가 무너지면서 운동을 하면은 무릎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면서 운동을 시키면은 스쿼트를 해도 괜찮은 거죠.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튕기는 경우가 생긴다.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 무릎 관절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 근육의 한쪽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동작을 수행을 할 때 근육이나 뭐 이제 건이나 이런 게 튕기게 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뭐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리가 나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의 유무는 보통은 자기가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부정적인 통증이 일어나면은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마사지나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가 난다. 보통은 다 유연성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어떠한 근육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 근육 쪽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핀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수행을 해주면은 소리가 덜 나거나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무릎을 강화를 하는 운동이 무릎에 영향을 덜 주는 운동일 수 있는 거죠. 근육의 장력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일어나는데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다리 찢기를 했을 때 갑자기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는다든지 또는 무릎 쪽에 통증이 있는다든지, 그런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유연성의 문제인데 이게 무릎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 허벅지 앞부분, 대퇴사두근이라는 부분이 못 늘어나는 상태에서 발목이 있고, 발목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내가 과하게 앞으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은 대퇴사두근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풀어주게 되면서 내가 운동을 해주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고, 발목이 과사용되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발목의 사용을 줄여놓고 무릎을 앞으로 내보냄을 좀 덜 하게 되면은 무릎의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의 강화와 무릎에 영향을 덜 주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같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내가 이제 부담 없이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거죠. 이제 무릎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침대 같은 곳에서 엉덩이를 살짝 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옷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는 상태,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양쪽 무릎을 감싼 상태에서 뒤로 누워줄 거고, 감싼 상태에서 이거를 쭉 내리려고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감싸서 최대한 가슴 쪽으로 눌러줄 거고, 반대쪽 무릎을 쭉 하고 내려줄 건데, 그 상태에서 내 무릎이 가슴에 닿아 있다, 무릎이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무릎이 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릎이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안쪽으로 들려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잘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고관절에 대한 테스트인데, 내가 만약에 무릎이 올라와 있다, 무릎이 들려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고관절에서 굴곡을 시켜주는 것, 내가 앞쪽으로 올라오는 근육이 되게 단축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무릎이 내가 과하게 펴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대퇴사두근이 단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고관절 굴곡근.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누워서 무릎이 올라간 경우, 그러니까 무릎이 펴진 경우가 아니라 내가 누웠을 때 무릎이 올라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요가 매트를 먼저 준비를 해주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발끝을 세운 상태에서 한 발을 앞으로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릎이 발목보다 앞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얘를 앞으로 가봤자 발목에 대한 이제 유연성만 되지 장요근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무릎보다 발목이 먼저 앞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무릎을 쭉 앞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쪽에 있는 장요근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고관절을 바닥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전방경사인 체형, 내가 고관절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늘려봤자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 골반을 배부터 해가지고 말아준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쭉 앞으로 눌러 주어야 되고, 이 고관절이 열린 상태에서 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니까 웬만하면은 고관절은 정면을 바라보게끔 그 상태에서 쭉 앞으로 가는데, 복부를 말아주고 복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호흡을 내뱉어주면서 후,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복부 말아주고 고관절 엉덩이 힘 준 상태에서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고 나서 쭉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이 발목의 위치가 중요한데,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장요근이 아니라 발목에 대한 강화가 되니까 이 점은 이제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무릎이 펴진 경우, 그러니까 무릎이 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누워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천천히 뒤로 누워주는 경우, 또는 이게 만약에 잘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을 굽히고 눌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고 다시 반대쪽도 접은 상태에서 쭉 눌러주고, 장요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했을 때 같은 동작을 하는데 발목을 잡아준 상태에서 잡아 당겨 놓고 나서 쭉 늘려주게 되면은 허벅지 앞쪽이 같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를 하면은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스쿼트를 하면 안 된다. 스쿼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뜻하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내가 PT를 하게 되면서 봤던 많은 유형들의 스쿼트를 따라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뭐 약간 체중의 이동이 된다. 나의 방향이 틀리게 되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나의 무게중심 축이 있으면 이 무게중심이 틀어지게 되면서 앉게 되기 때문에 이 무릎에 과한 체중이 실린다든지 한쪽에는 자극이 없다든지 근육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만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무게중심과 관절에 대한 가동 범위에 따라서 무릎이 아프거나 자극도가 다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는 어깨 넓이가 아니라 골반 넓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골반을 잡았을 때 앞쪽에 뼈가 잡힐 거예요. 그 뼈를 중심으로 다리를 벌리면 되고 이 다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좁게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게 틀리다라는 건 아닌데 자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을 위주로 이제 먼저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고관절 테스트를 했었고 그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근육이 있었으면 그거를 토대로 운동을 하면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상태에서 나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을 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앞쪽에 벽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준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전방경사인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후방경사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최대한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중립 그리고 앉았을 때 약간의 경사도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여기서 허리를 세우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흉추의 신전, 흉추의 펌이 되는 거고 내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를 했을 때 내가 허벅지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살짝 뒤로 빼면서 내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쭉 앞으로 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발을 봤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내려오진 않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자세로 했을 때에는 내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줄 거고 벌려준 상태에서 앉아줄 거고 앉아줬을 때 나의 몸의 무게중심이 골반의 가운데에 있는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지 내 발목 위에 무릎이 있는지 그 상태에서 내 상체가 세워져 있는지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앉았을 때 무릎과 엉덩이가 같이 이동을 하면서 나의 몸의 무게중심선이 허벅지의 중앙을 뚫고 나의 발 중앙에 있고 무릎과 엉덩이가 같이 사용이 되는지 일어날 때에도 무릎부터 먼저 펴지거나 엉덩이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관절이 같이 수축을 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